연구의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의 퀄리티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그래도 조금 친숙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임상에서야 어떤 검사를 할 때 sensitivity, specificity 같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internal validity, external validity, reliability, objectivity와 같은 것들을 연구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준거로 삼고 있고, 이와 비슷한 것들이 질적 연구에서도 연구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판단 준거가 존재합니다. 각각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짝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대응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nternal validity, 내적 타당도입니다. internal validity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validity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척도가 그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하고 있는가 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이 있다면은 그 설문은 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야겠죠. 예를 들면은 과목에서 이 과목에 대해 충분히 만족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될 테고, 전혀 맞지 않게 이 과목에 예를 들면 이 과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였습니까? 이것도 일정 부분 만족도와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과목을 어떤 친구와 함께 들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만족도와 그다지 연관되는 질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리디티는 측정하려는 것을 그 측정하려는 도구가 잘 잡아내고 캡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이 양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준거라면 이에 상응하는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준거로는 credibility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도 어떤 연구 결과가 있을 텐데 그 연구 결과가 reasonable해 보이는지, 그 연구 결과를 reasonable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credibility가 되겠습니다. external validity는 외적 타당도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상황에서 연구한 결과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 서울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한양대 서울병원에서의 내과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구리병원에서 로테이션 혹은 구리병원 내과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비슷하게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이게 양적 연구의 용어라면 질적 연구에서도 transferability라는 용어로 다른 컨텍스트 혹은 비슷한 컨텍스트에 한 연구의 결과가 적용될 수 혹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퀄리티 준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신뢰도는 어떤 측정의 정확도와 안정성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친숙한 혈압이라고 한다면 혈압을 한 번 쟀을 때와 두 번 쟀을 때와 세 번 쟀을 때 이 값이 비슷하게 나와야 혈압을 잰 사람도 혈압을 잰 데 사용한 도구도 스테이블하고 안정돼 있어서 릴라이어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상황이라면은 시험 점수가 있으면은 시험을 한 번 봤을 때, 두 번 똑같은 시험을 봤을 때, 세 번을 봤을 때 비슷한 점수와 비슷한 석차가 분포가 나온다면은 그건 reliable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준거에 상응하는 질적 연구의 준거는 dependability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이 연구의 프로세스가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 연구의 프로세스를 제3자가 검토하거나 감사, 어디시라고 하면 감사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감사 했는지 이런 것들이 디펜더빌리티의 확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성, 오브젝티비티에 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의 각각이 있는데, 양적 연구에서의 어떤 오브젝티비티라고 한다면 이는 편향에서 자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보통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혹은 연구 대상자와 인터랙션 할 일이 별로 없죠. 예를 들면 설문을 받는다고 하면은 연구자가 할 일은 설문을 할 사람한테 주는 것 뿐이고, 이 설문을 할 때 연구 참여자가 옆에서 설문을 막 바꾼다던가 혹은 설문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않아야 되고, 또 실제로도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 혹은 연구 참여자와 인터랙션 할 일이 거의 없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오브젝티비티라면, 질적 연구에서 이에 상응하는 상응하는 준거로는 conformability가 있습니다. conformability는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떻게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디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립 혹은 확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믹스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사용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하는 거라기보다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뭔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할 테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믹스드 메소드는 매우 좋은 연구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실용적이라는 말은 어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if A then B 라는 이 가설이 진짠가 아닌가가 관심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약을 복용을 하면 치료 효과가 있느냐, 과연 뭔가, 교육도 마찬가지로 뭔가 교육을 했으면 효과가 있느냐, does it work,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될 테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답을 꼭 얻어야 하는 질문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접근법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질문이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잘 그 답을 얻을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질문이고, 보통 혼합 연구 방법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나 플렉시블한 유연성이 있는 방법이고, 되게 목적 지향적이고, 무엇을 찾아내고자 하는가,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이제 갖다 쓰는 실용적인 접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식론적 입장이 어떻든, 실증주의든 아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거라면 양적 방법이든 질적 방법이든 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이 믹스드 메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믹스드 메소드를 활용할 때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 간의 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게 무작위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방법 1, 양적 연구 방법 2, 질적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 방법 2,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 쓴다면 이 네 가지가 어떤 식으로 이 연구 목적의 가치를 갖고 여기서 얻어지는 자료가 서로 수렴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되고 혹은 삼각 검증이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갖다 쓰는 것이 더 뛰어난 통찰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만 썼을 때보다 여러 개를 쓰니까 뭔가 이 현상의 목적에 대한 통찰이 아주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 챕터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예시로 나왔던 그 에피소드가 바로 혼합 연구 방법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렇게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쭉 훑어보았고, 이것에 대한 요약이 다음 슬라이드의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어썸션, 목적, 접근 방법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고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